쭉 부어주세요. 이렇게 이 카페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, 여러분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크림 메뉴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려 보려고 하는데, 우선 크림 메뉴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크림 종류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뭐 생크림, 뭐 휘핑크림, 뭐 동물성, 식물성 많이 알고 계실 텐데,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, 우선 제가 여기 서울 우유 제품 3가지를 준비했거든요. 그래서 생크림, 식물성 휘핑크림, 그 다음에 동물성 휘핑크림,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이 각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,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크림, 또 이제 이렇게 유크림 100%라고 써 있는 것들이 진짜 우리가 이제 원유에서 이제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지방이 좀 많은 쪽을 걷어낸 게 생크림이라고 보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거든요. 지방 퍼센티지에 따라서 뭐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,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성분표에 여기 조지방 38% 막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요 생크림이 실제 이제 우유에서 좀 채취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 이 동물성 휘핑크림은 보면은 얘는 여기 조지방 35%라고 써 있고 유크림이 99.64%라고 작성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유에서 채취한 생크림 이외에 유화제 같은 것들이 조금 첨가가 돼 있다. 그러니까 실제 보면은 여기 유화제도 써 있고 뭐 산도 조절제, 뭐 혼합제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기존 생크림보다 휘핑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. 또 보관을 오래 하기 위해서, 생크림 같은 경우는 보관 기간이 엄청 짧거든요. 그래서 이런 동물성 휘핑은 그런 보존성이나 또 휘핑성 같은 걸 좀 올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, 마지막 이 식물성 휘핑크림 같은 경우는 식물성 유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든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얘는 그 어디를 봐도 어떤 유크림이라던가 얘네들이 나와 있던 뭐 조지방 몇 % 이상 이런 내용들이 써 있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제 뭐 파뮤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합성 향료, 혼합제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얘 이름이 식물성이다 보니까 얘가 좀 더 뭐 몸에 좋은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, 사실은 물론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, 이게 인위성이 더 있다 보니까 얘가 몸에 더 안 좋을 수 있다, 이런 의견들도 조금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건강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건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, 각각의 좀 특성들을, 맛적인 특성이랑 다른 기타 특성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, 일단은 호불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물성 생크림이 가장 좀 자연스럽고 고소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우유의 풍미가 가장 많이 나거든요. 그 다음에 식물성으로 갈수록 조금은 저도 인위적인 느낌을 받아요. 물론 이 식물성도 브랜드마다 전부 다르지만 동물성에 비해서는 인위적인 느낌이 조금 강하다,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 보관성도 좀 다른데, 이 동물성 생크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거의 막 일주일 이런 식으로 유통기한이 엄청 짧습니다. 소비기한이 엄청 짧은데, 이 동물성 휘핑크림 그리고 식물성으로 갈수록 이 소비기한 자체가 엄청나게 길어진다. 물론 개봉하고 나서는 빨리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, 밀봉이 된 상태에서의 작성되어 있는 소비기한 자체는 훨씬 길어요. 그 다음 휘핑성 같은 경우는 이 동물성 생크림이 가장 휘핑성이 조금 약할 수 있어요. 오히려 이런 동물성 휘핑크림이나 식물성 휘핑크림 같은 경우가 거품도 잘 나고 휘핑도 잘 되고, 그 휘핑의 거품 유지력도 조금 뛰어난 편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각각의 크림들을 소량씩 휘핑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먹어보고 맛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별도의 설탕은 안 넣고 크림만 소량 넣어서 적당히 휘핑만 쳐서 맛을 봐보겠습니다. 그래서 생크림, 가운데가 식물성 휘핑크림, 마지막이 동물성 휘핑크림. 그래서 일단 소량이다 보니까 요 미니 휘핑기 요거 사용해서 한번 쳐볼게요. 여러분, 질감 같은 것도 보기 위해서 휘핑을 살짝만 쳤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. 요게 동물성 생크림입니다. 별도의 설탕을 넣진 않아서 막 단맛 같은 게 엄청 막 강하진 않은데, 딱 드셔보시면 여러분 그냥 이제 부드러운 우유 먹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우유 향이 많이 나고 막 크게 엄청 느끼하거나 하진 않아요. 조금 더 고소한 향도 많이 나고, 여운에서는 요게 이제 동물성 생크림이고 여기가 동물성 휘핑이거든요. 순서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얘를 먼저 먹을게요. 여기서부터가 좀 많이 다른 게 어떤 향이 나요. 실제 보면은 여기에 크림 향이라고 하는 향료가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드셨을 때 크림 향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, 얘가 오히려 좀 밋밋하게 느껴지거든요.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시럽이나 설탕을 첨가한 게 아니라, 근데 얘는 이 자체만으로도 어떤 크림 향이 좀 많이 난다. 그리고 좀 더 달아요. 맛있습니다. 근데 많이 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뭐 어떤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얘는 좀 더 많이 더 달아질 수 있는, 단맛이 너무 높을 수 있는 그렇게 느껴지고, 마지막이 식물성 휘핑크림. 이게 식물성 휘핑도 가당이 있고 가당이 아닌 게 있는데 저희 거는 가당이에요. 그래서 엄청 달아요. 여러분 드시면은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달고, 동물성 생크림에 있는 어떤 우유의 풍미라던가
그런 고소한 향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크림으로서 나쁘지 않게 먹을 수 있는데 많이 달고 이걸 이렇게 조금씩 먹어서 그렇지 음료에 이제 많이 올려서 먹을 때는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강할 것 같다. 이 생크림과 딱 옆에 두고 비교를 하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직접 크림을 구매하셔가지고 먼저 맛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, 근데 아까 말했던 어떤 휘핑성이라던가 그 다음 단가도 문제거든요. 이 단가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크림 레시피를 짜주셔야 되는데 얘로만 하기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. 맛은 좋을 수 있으나 제형, 크림이 좀 빡빡하게 처지지 않기 때문에 좀 꾸덕한 느낌을 내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. 또 보관도 어렵기도 하고.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음에 이제 메뉴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 아인슈페너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. 아인슈페너를 요 크림이랑 섞어서 하는 거를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반반씩 섞어서 설탕까지 넣어가지고 친 다음에 아인슈페너를 하나는 조금 흐르는 크림, 그리고 하나는 조금 더 빡빡하게 좀 꾸덕한 크림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그러면은 두 잔 분량을 만들 거랑 총 160g 정도를 만들 거거든요. 한 잔에 80 정도 넣는다고 가정해서 160 정도를 칠 건데, 근데 이제 붓는 양이 조금 160을 넣어도 모자란 경우들이 있어서 총 200을 만들게요. 그래서 생크림 100, 동물성 생크림 100, 하나는 나머지는 식물성 휘핑 100g으로 총 200을 맞춰주겠습니다. 맞춰줬고 여기에 설탕만 전 넣을 거거든요. 뭐 바닐라 시럽이나 헤이즐넛 시럽 다양하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은 딱 깔끔하게 설탕으로만 단맛을 잡아줄게요. 설탕은 10%만 넣겠습니다. 식물성이 가당이 좀 돼 있어가지고 10%로도 충분할 거예요. 그래서 20g을 넣어줄게요. 혹시나 너무 달다 싶으면 좀 줄이셔도 됩니다. 또 설탕이 조금 크림을 빡빡하게 쳐주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크림을 10%가량 넣어주고 휘핑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전동 요 휘퍼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. 하나짜리. 그래서 베이킹에서 쓰는 거 쓰셔도 되는데 음료는 이렇게 하나짜리가 저는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휘핑을 할 때 여러분 아래 믹싱볼에다가 얼음 넣어놓고 하시면 더 잘 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날씨가 덥거나 실내 온도가 높으면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크림이 좀 차가운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. 일단은 흐르는 정도로만 할 거고 한 잔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빡빡하게 쳐가지고 만들어 볼게요. 그래서 휘핑을 적당히 치시다가 조금 올라왔다 싶으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한참 더 해야 됩니다. 보면 지금 약간 뚝뚝뚝 떨어지거든요. 요 플레처럼. 요 정도에서 흐르는 느낌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. 요 정도 질감? 요걸로 아인슈페너 한 잔 만들어 볼게요. 네, 여러분 아인슈페너를 만들어 볼 건데 컵에다 얼음 담아주시고 물을 크림이 올라갈 거다 보니까 140 정도만 따라줄게요. 용량은 16온스 컵 기준이거든요. 그래서 물을 140 정도만 따라주고 그 위에 에스프레소를 부어줍니다. 그 다음 뭐 한 번 섞으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위에 크림을 부어줄 건데 쭉 부어주세요. 이렇게 이 정도. 딱 흐르는 크림이라 부어줄 때 잘 나오거든요. 지금 크림은 62g 정도 들어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0에서 80g 정도 크림을 넣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, 잔 같은 경우에는 얘도 조금 지름이 좁고 기다란 편에 속하는데 이 잔이나 또는 이거보다 지름이 넓은 잔이 좋아요. 왜냐면 좁고 길어지면 크림층이 두꺼워지거든요. 같은 양이어도 마실 때 힘듭니다. 음료가 안 들어가가지고. 그리고 마무리 같은 경우는 이런 초코 파우더 통 사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면은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 두 번째로 아인슈페너 꾸덕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아까 그 크림이 아직 묽다 보니까 얘를 더 쳐줄게요. 이제 충분히 여러분 쳐줘서 크림을 들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, 지금 보면 이렇게 그냥 떨어지지 않거든요. 이 정도로 빡빡하게 쳐보겠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크림이 들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죠. 이런 느낌으로. 이렇게 요걸로 이번에는 조금 더 이렇게 지름이 넓은 요런 잔을 만들어 볼게요. 똑같이 물을, 이 컵이 조금 더 작거든요. 130 정도만 넣어줬고 이 위에 이제 똑같이 일단 에스프레소를 부어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줍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를. 그 다음 크림을 올려주시는데 크림이 부어서 안 떨어져요. 그래서 스푼을 사용해서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. 스푼을 사용해서 올려서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올려주셔도 약간 어떤 무늬 같은 게 조금 나오거든요. 알아서 올리면서 이렇게 뿔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, 뭔가 이런 느낌으로 꾸덕한 크림들은 스푼을 사용해서 올려줘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똑같이 초코 파우더 뿌릴 건데 얘는 좀 전체적으로 뿌려줄게요. 뭔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뿌린 느낌으로 싸사사삭 이런 식으로 뿌려주면은 좀 꾸덕한 크림이 올라간 아인슈페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꾸덕한 거랑 좀 흐르는 버전 두 가지 만들어서 보여드려봤고, 맛이야 커피 맛이랑 크림 맛에 의해서 좌우되거든요. 이제 음용 방법이 좀 달라요. 얘 같은 경우는 입으로 마셔도 되거든요. 근데 이제 크림이 이것도 적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음료가 안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입술로 크림을 밀어내면서 먹거나 빨대로 저어서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크림 메뉴는 빨대보다는 입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.
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입술로 밀어내면서 이제 먹어주시면 되고, 손님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다크한 커피인데 위에 달달한 크림이랑 잘 어우러지는 우리 흔히 하는 아인슈페너입니다. 얘 같은 경우는 비주얼만 봐도 입으로 드실 수가 없으세요. 이런 스푼이 제공이 돼야 되고, 뭐 위에서 크림을 조금 떠먹다가 뭐 섞어 드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올바른 음용 방법에 맞게끔 소비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런 경우에 단점 중에 하나는 처음에 이제 스푼으로 크림만 먹다 보니까 좀 느끼하긴 하거든요, 솔직히. 계속 먹다 보면은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이제 섞어서 아마 드실 거예요, 알아서. 근데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, 이런 꾸덕한 크림 같은 경우는 얘네보다 크림이 더 많이 남아요, 나중에. 그러니까 이 액체인 커피가 많이 들어오고 크림은 마지막에 잔여물이 남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크림이 조금 남아서 맛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, 항상 뭔가 좀 크림이 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결국에 이거는 사장님들이 선택하시는 뭐 비주얼이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질감에 따라 다른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도로 크림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, 두 번째는 크림 라떼를 만들 건데 똑같잖아요, 뭐 그냥. 근데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려 볼게요. 그냥 라떼 위에다가 아까처럼 올릴 건데 조금 다른 비주얼을 보여드릴 거고, 이 실제 많은 카페에서 쓰시는 방식이거든요. 아까 쳐놓은 빡빡한 크림을 다시 한번 쓸 건데 조금 풀어져서 한번 휘핑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런 작은 컵을 사용할 거거든요. 이거 8온스 정도 돼요. 이 컵을 사용을 할 거고, 일단 커피를 좀 뽑아 볼게요. 네, 여러분, 커피까지 준비했고 이제 만들어 볼게요. 이거는 조금 크림도 많이 들어가고 단 음료여서 우유도 들어가고 좀 적은 용량으로 만들 거고, 8온스 컵에 이제 우유를 90g 정도만 따라줬습니다. 그 다음에 꾸덕한 크림을 넣어주세요. 그냥 한 3스푼 정도 넣어줬고 조금만 더 올릴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부어줄 거예요. 이 카페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, 여러분. 그래서 크림을 먼저 넣고 그 다음 그 위에 에스프레소가 올라가게 되거든요. 그 위에 이제 초코 파우더로 한 번 더 덮어줍니다. 조금 더 큰 스푼으로 퍼볼게요. 약간 평평한 주걱 같은 걸로 푸시면 좋거든요. 마지막에 크림을 퍼서 세운 다음에 이렇게 선을 내주는, 이 크림이 빡빡하게 안 치면 약간 무너질 수 있거든요.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메뉴가 있습니다. 뭐 위에 한 번 더 살짝만 이렇게 뿌려주시거나. 요것도 반드시 스푼이 제공돼야 되는 메뉴겠죠? 여러분, 요 메뉴도 이 스푼이 같이 제공이 돼서 보통은 어떻게 먹는 거냐면, 요 위에 이제 커피가 떠 있잖아요, 크레마가. 그거랑 이 크림 부분을 이제 같이 떠서 먹다가 다 어느 정도 먹은 다음 섞어서 먹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 먹으면은 거의 맛 비슷한데, 물론 커피의 쓴맛에 따라 좀 다르지만 크림이랑 그 스카치 캔디 있잖아요, 여러분. 옛날에 먹던 아저씨 얼굴 그려진 커피 사탕, 그 맛 납니다. 그래서 커피랑 크림을 먹으면 그 커피 사탕 맛이 나고, 먹다가 잘 섞어가지고 이제 드셔도 약간 그런 달달한 커피와 크림이 딱 어우러지는, 그냥 우리가 아는 익히 맛있는 맛이 나게 돼요. 일반적인 라떼 위에 그냥 흐르는 크림으로 붓는 방식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진행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약간 기본 메뉴처럼 좀 형성이 된 게 있다 보니까 이런 크림 라떼 방식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오늘은 저희가 크림 메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봤고, 크림 메뉴 자체는 베이스인 기본적인 아인슈페너랑 크림 라떼 이렇게 두 가지만 조금 알려드려봤어요. 그리고 크림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맛이 다르고 특성이 다른지도 설명을 드려봤으니까,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매장을 하시거나 또는 집에서 크림 메뉴를 만들어 먹고 싶으신 분들은 요새는 다 인터넷에서 전부 다 구매할 수 있으니까 마트에서 팔기도 하고, 구매하셔가지고 이 아인슈페너나 또는 이런 좀 독특한 크림 라떼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다음번부터는 좀 크림이랑 재료를 활용한 여러 가지 크림 메뉴들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.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두 가지 크림 메뉴를 소개해 드리는 걸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